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케미칼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메가트렌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중국 증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에 화학 업종 어떻게 움직일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고, AI가 전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신약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검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증시도 좋고 또 지금 국경절 휴일 중인데 이 소비 효과도 크게 기대가 되고, 화학 업종 특히 좀 굉장히 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의 경기 부양을 지금까지 뚜렷하게 한 건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2008년도 때 경기 부양을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경기 부양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경기 부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20조 원, 12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보다 한 5배, 3배가 올라갔던 그 시기가 중국의 경기 부양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여러 가지 화학을 둘러서 한 거는 보면은 이제 첨단 케미칼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다음 미국의 경기 부양,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그다음에 인도의 경기 부양이 있는데 가장 큰 퍼즐 중에 하나인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제 시작되었다는데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지수하고 예를 들면은 롯데케미칼하고 시가총액 그림을 보여주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뭐냐면은 2008년도, 2020년, 2015년도, 2020년도 세 번의 기간 동안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합니다. 중국이 푸른색 같은 경우가 중국의 심천지수인데 그게 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때 중국의 소비가 확대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출액과 이익이 급등하지요. 그래서 2.2조까지 이제 순이익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각각 20조 원, 20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2015년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심천지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촉발제가 되어서 롯데케미칼, 화학 똑같습니다. 화학하고 철강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20조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2020년도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때도 코로나 이후에 터져가지고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서 그럼 주가라든지 매출액가 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에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심천지수는 그 소비선, 그러니까 소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자체 내에서 생산했던 그런 화학 공장 증설 물량이 전부 다 자체 소비로 돌려지면서 그것도 부족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제 되었고 지금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중국의 지금 심천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행스러운지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급등 중에 있었는데 급등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이제 홍콩 지수는 열리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중국 상해 심천 지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경기 부양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가지 조치가 지금 벌써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 2015년도, 2020년도를 넘어서는 역대급 부양이다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6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의 그런 행보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경제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경기 부양을 계속 지시를 하고 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원래 보면은 2008년도에 보면은 4조 위안이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조 위안에서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는 형태가 계속 시리즈물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보면 180조 원 이미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계속 9월 24일 이후부터는 일자별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실무급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거의 경제수장 3분이 같이 나와서 경기 부양을 여러 가지를 일제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즈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역대급 부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 하면은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민은행 조치라든지 주식시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그런 쪽이 계속 경기 부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바이백이라든지 주식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완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 지수가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중국 증시 보고 있습니다. 되겠네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 다음에 바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자금 유출을 방지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을 극대화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의외로 이제 큰 폭 0.5%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 근데 보면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S&P 500하고 중국의 CS 300 지수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2014년, 15년도 때 어떻게 떨어지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보면은 한 5%에서 12% 사이에 밴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의 CSI 300 지수가 굉장히 S&P 500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가도 내려가 있었고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래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오히려 빚을 갚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좀 급박하고 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CSI 300이 올라갈 때도 그때 당시에도 화학과 철강 지수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경기 부양 조치가 이제 계속 단계별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리는데 시장 뉴스는 2008년도, 2015년도, 2020년도를 능가하는 경기 부양 조치가 될 거라 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이슈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급증하고 지수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화학과 철강 지수도 제가 볼 때는 따라서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어느 정도냐 그게 참 궁금했는데 2008년, 2015년, 2020년 이후에 역대급이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므로 지금 중국 증시의 급등으로 화학업종의 효과가 굉장할 것이다. 예, 살펴봤습니다. 사실 소비 확대, 건설 경기, 부동산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화학업종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 쪽 살펴보겠는데요. AI가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 예상보다 더 확대되고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앵커님 지금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과 관련한 치료제가 10년 안에 다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너무 기대가 되죠. 그렇죠. 그럼,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구글 딥마인드 CEO가 한 이야기입니다. AI가 10년 이내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AI가 활용되고 있는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단 세 그룹으로 좀 나눌 수가 있죠. 이런 테크를 가진 기업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빅파마입니다. 빅파마들의 행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업들입니다. 좀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글 딥마인드 CEO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약을 만드는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약은 이제 단백질을 찾아내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구글의 알파폴드도 결국은 단백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게 지금 알파폴드 3까지 나왔고 프로테어까지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백질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지금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질병을 일으키는 거에 결합해서 잘 맞는 3차원적 구조의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오는 기술이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 CEO가 한 얘기를 저는 지금 이제 제약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을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네. 그럼 각각의 이 기업, 우리는 결국 기업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구글 딥마인드 이 테크 기업 쪽에서는 아까 여러 개 기업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좀 더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과정부터 AI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면 구글 쪽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모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고 슈퍼컴퓨팅을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은 엔비디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도 신약 개발사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을 빅파마든 제약회사에다가 판매를 하고 만약에 신약이 성공을 해서 된다라면 구글은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이오텍이 기술 이전을 해서 그 마일스톤을 받아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빅파마의 또 이제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빅파마는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빅파마는 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은 로슈나 암젠, 사노피 그리고 유리한 기업은 저는 신약부터 의료기계까지 좀 하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약에 대해서 실패한 스토리까지 이제는 데이터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AI를 이용한 네.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조 원 이상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2조 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히 미국 주식은 매출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AI가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 뭐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10년 안에 모든 질병의 신약이 개발될 수 있다. 천만의 꿈이네요. 구글도 그러면 이제 테크 기업이 아닌 신약 개발사로 바이오 기업으로도 확대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또 전략들 세워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좋은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었던 게 바이온텍입니다. 독일 기업이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 때 화이자와 같이 개발했던 기업이죠. 여기 이 기업이 AI 기업인 인스타딥이라고 하는 AI 기업을 인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우그로 사인 이 CEO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부터 해서 모든 과정에 이 AI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특히 오늘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면 오늘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는 돌연변이가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암 환자에 따라서 맞는 개인 맞춤형, 특히 바이온텍이라고 하면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데 활용해서 가고요. 이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별해서 AI 신약 개발 기업도 선별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분석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했고요. 저희 글로벌식스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